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예. 이제 아까 경사각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각, 뭐 이거는 제가 보시면 이게 다시 설명드리면 실제로 70도 같은 경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평균이 67%밖에 안 나오고요. 실제로 이 부위에 설치된다 그러더라도 70%가 안 나옵니다. 한 67%, 65%밖에 안 나와요. 벌써 베란다에 설치하게 되면 효율이 벌써 30%는 까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봐야 되겠고. 예. 그러면 그걸 설명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 별도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 장면을 예. 예, 그냥 정지시키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자원 지도 시스템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이거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자료입니다. 거의 그 전부 공식적인 자료를 예, 그렇죠. 공식적인 자료 가지고 해야죠. 제가 임의로 자료를 가공해서 예. 제시를 한다면 예. 제가 제 주장의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한반도 수평면 전일사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이게 단위를 보시면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보시면 단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루에 예. 1평방미터당 발전할 수 있는 양이죠. 킬로와트 아워요. 예, 그 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지도상에 나타난 수치가 지금 잘 안 보실 건데 서울이 한 3.2, 지금 목포가 한 3.8 이상, 진주도 3.8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위도상으로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에너지가 태양광 에너지가 좀 늘어나겠죠. 올라갈수록 좀 작아지죠. 네. 거기다 서울 지역 인구는 작죠. 이렇게 이게 지금 그 이게 주황색 부위가 이게 아래로 갈수록 좀 짙어지고요. 네. 이게 옅어지죠. 이게 도심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구나 부산 이게 도심 지역은 조금 색깔이 옅게 나오죠. 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걸 조금 숫자로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서울이 3.23, 진주가 3.85, 목포가 3.89, 대전이 3.63, 대구 3.67, 부산 3.68입니다. 부산이 지금 위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오는 것 같죠. 춘천은 위도가 높으니까 조금 예. 좀 낮고요. 이게 전국 평균으로 본다면 한 3.6 정도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지금 서울이 많이 낮죠. 낮네요. 한 15% 정도 낮고요. 진주나 목포에 비한다 그러면 거의 한 20% 이상이 낮을 겁니다. 이 낮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죠,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태양광 에너지가 낮은 지역인데 서울이 거기다가 이제 경사각 방향각까지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 베란다에 설치하는 거는 더 큰 문제죠, 사실. 서울 자체가 사실은 태양광을 한다는 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무리가 있는. 무리가 있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최대 일사량이 나오는 게 경사각 33도일 때 이게 3,162 이게 단위가 킬로칼로리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최저가 나온 게 역시 이제 경사각 수직으로 했을 때 2,220이고 한 72도 경사면 2,704 정도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자, 요거는 뭐 참고를 하십시오. 이제 아까 그 내용을 이게 경사각별 그다음에 그 월별 이게 이제 일사량입니다. 이게 재미있습니다. 잘 보시면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사각이 90도로 가까워질수록 겨울철에 평균보다 높게 나오죠.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겨울 같은 경우는 남중 고도가 29.5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듈 경사각이 33도 되는 것보다는 그보다는 29도인가 60도 정도 되는 경우가 수직으로 됐을 경우 가장 효율이 높겠죠. 예. 그러니까 60도의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90도는 오히려 33도나 이러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평균보다 이러니까 겨울철에는 높게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1월 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7, 8월 달을 보시면 물론 이제 7, 8월 달에 이제 뭐 장마 기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평균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이걸 보시면은 이제 경사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일반 태양광 발전소에 그 모듈이 설치된 사진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30도 정도로 30에서 35도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이 경사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최적의 경사각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베란다에 설치된 겁니다. 이게 거기 한 70도 정도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렇게 경사각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서울시나 지금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권장하면서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만든 이게 에너지 제로 주택 체험관입니다. 이거 홍보관인데 보시면 이쪽이 남향이고 이쪽이 이제 서향이 되겠죠. 그렇죠. 남향으로 수직을 설치하죠. 네. 남향으로 수직을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효율이 55%밖에 안 나오죠. 예. 서향입니다. 여기 이제 서향이 돼 있죠. 예. 서향 같은 경우 얼마? 37%입니다. 수직으로 설치하면은 이 효율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 사진은 농구에 있는 에너지 제로 주택 단지입니다. 남쪽, 동쪽. 이게 남향으로 55%, 동향으로 설치한 건 22%밖에 안 나오죠. 22%밖에 안 나와요. 이거 5분여밖에 안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그 에너지 제로 주택 단지의 이 동쪽 벽면에 붙인 이게 태양광 묘들은 예. 묘두율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식품 비싼 그죠 외장재죠, 외장재. 비싼 이게 외장재로 보시면 됩니다. 파리 에너지 제로라는 게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에너지가 이제 자기네들이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일 텐데 실은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제로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실제로 만들어내는 발전은 되기는 되죠. 되기는 되겠지. 예.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 사진은 이게 강동구청 청사에 설치된 건물들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가 자치구 태양광 정진대를 해서 이게 뭐 상금이 28억 정도가 됐을 겁니다. 28억. 그래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아마 이 강동구청이 5억을 받았습니다. 이 5억을 받았는데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수직으로. 물론 남향에 설치가 돼 있죠. 근데 이 점 재밌는 거는 이거 확실히 보니까 이거 어떤 장식적인 효과가 있겠는데 이것도 뭐 비싼 외장재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외장재로 끝나면은 그나마 나은데 이 잘 보시면은 창을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안쪽에는 채광이 문제가 되겠죠. 겨울철 같으면은 사실은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가려놓고 발전한답시고 발전량은 여기 뭐 남향이니까 5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쪽은 오히려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또 난방은 하게 되고 오히려 손해일 수도 예, 있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100여 개 정도가 지금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환경단체가 이렇게 설치한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조금 와스러워요.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이 정도 되면 전자파가 꽤 나와요. 전자파가. 예. 그렇죠? 전자파가요? 태양광 발전하면 전자파가 나옵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 전자파가 실제로는 크게 뭐 인체에 유해한 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파라는 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리가 멀어지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리의 세제곱인가 미치는 영향이 적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바로 안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송전탑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전자파의 영향이 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좀 한번 정밀하게 한번 그 계량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따져야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네. 제가 봤던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그 송전되고 있는 전류도 그렇고 여기 생산되는 이 전력도 그렇고 여기는 다 극저주파입니다. 극저주파는 실제로 영향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지금 그 휴대폰에 쓰는 이런 것들은 영향이 크죠. 전기에너지 양이 많아요. 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영향이 큽니다. 또 지근 거리에서 사용하게 되고. 이 정도면은 그 냉장고 근처에 있는 것보다는 덜할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전자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뭐 사드 가지고 뭐 민주당 난리났었잖아요. 표창원 의원이나 아니면 뭐 손혜원 의원들이 뭐 튀겨지는 그 퍼포먼스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는 난리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치된 태양광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도 없었죠. 환경단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송전탑 뭐 그거 건설할 때도 그렇게 난리치는 분들이 이게 태양광 모듈이 이렇게 설치된 거는 또 입을 다물어요. 사실은 뭐 송전탑 밑이나 사드나 아니면 태양광 모듈이 이렇게 설치된 건 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사드는 그때 실제로 괌 그 미군 기지인가 가서 측정까지 했었잖아요. 예. 그걸 또 JTBC가 이제 고의적으로 오역을 해가지고 그랬었죠. 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에 의해 출력이 감소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셀들이 이렇게 이제 직렬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이래서 이제 모듈이 한 판이 만들어지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지게 되면은, 여기에 직렬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출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지금 이렇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출력이 감소되니까 이게 이제 25% 출력 감소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모듈이 그 태양광 발전하는 양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자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그 어느 아파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남양이고 이게 동양입니다. 여기도 지금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효율이 떨어지죠. 말씀 추가적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양에 설치된 거는 그래도 좀 나은데 이 이동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림자가 지게 되죠. 그러면 그림자가 지면 발전을 못 합니다. 이게 이제 효율이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1층에 지금 모듈이 설치된 경우인데 이게 나무에 의해 가지고 음영이 지게 되면은 이게 출력이 감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셀이 이런 식으로 정렬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으로 나무 그림자가 되면 발전량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남양의 고층에 설치되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은 실외기에 배관의 그림자가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할 경우는 주변 환경들이 발전 효율들을 많이 저하시킵니다. 원래 이게 사실은 이 태양광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컨셉이라는 게. 아까 사진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업자들이 하시는 거 보면 주변에 아무런 어떤 그 걸리는 게 없고요. 원래대로 보면 저기 진짜 사막이 날지 아니면은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신안의 염전 같은 데서나 그렇죠. 나름대로 좀 의미를 갖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문재인 정부의 하는 정책에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하나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기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거기는 이제 발전 효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또 규모의 경제도 생기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저는 그쪽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염전은 요즘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예. 염전도. 자, 근데 지금 서울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남동에 있는 한진 아파트인데 이게 2018년 작년에 서울시 아파트 에너지 전략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파트 단지 내에 대상 받았다고 이렇게 플래카드가 다 붙어 있죠. 근데 이 아파트를 이게 지도를 보시면은 그 동들이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 나옵니다. 그래. 대부분 이렇게 동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남동향, 남서향은 좀 나은데 남동향도 좀 떨어집니다. 발전 효율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노란색으로 치진 동들이 있죠. 이 동들 정도만 뭐 모듈을 설치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는 동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대부분의 동들이 다 태양광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현장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올 1월 22일 오후 1시 30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게 도남동 한진 아파트인데 여기에는 1층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게 나무에 해가지고 싹 가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 24시간 나무에 해가지고 발전이 잘 안 됩니다. 여기는 남양인데 여기 1층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나무들에 해가지고 또 역시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제가 가장 좀 어이가 없었던 경우는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게 태양광 모듈인데 여기는 365일 24시간 내내 햇빛이 제로입니다. 그래요? 이쪽으로 오른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동이 아파트 동이 있는데 이 아파트 동이 남쪽에서 오는 햇빛을 다 차단합니다. 이게 동양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동양인 게 뭐 12시부터는 아예 뭐 햇빛이 안 들어오겠습니다만은 그 오전 중에는 이 옆동에 해가지고 가려져 가지고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설치하신 분들은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죠? 알면서 했겠습니다. 알면은 물론 저렇게 이제 뭐 서울시가 워낙 뭐 대부분을 지원해 주니까 자부담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뭐 설치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는 사실은 잘 모를 겁니다. 모르겠죠. 예.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정동량에 설치된 경우인데 여기 이제 뭐 1시에 30분 촬영했은 게 당연히 이게 그늘이 져 있네요. 예, 배치 안 들어져요. 그다음에 요게 아마 남서양 아파트였던 것 같은 경우인데 요 같은 경우도 옆동에 가지고 그림자가 지죠. 여기도 지금 베란다 여기 모듈이 설치된 게 보이실 겁니다. 요거는 남양인데 역시 마찬가지 옆동에 가지고 이렇게 그림자가 집니다. 여기 이제 모듈이 막 설치되어 있죠. 이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가 대상을 받았어요. 이게 좀 원래 이 정부 돈이라는 게 눈먼 돈이고 그렇죠. 예, 저기 뭐 먼저 먹는 사람이 임차하고 이게 그러긴 합니다만. 대표적인 이제 공공재의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건 좀 예. 자, 그 다음에 경진대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제 홍제동에 있는 성문 아파트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 남동향이고 남서향도 있긴 있는데 역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설치되어 있는데 이 옆동에서 가려집니다. 이게 이제 이게 102동이고 요게 옆에 있는 게 103동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툭 튀어나와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오전 중으로 다 가려집니다. 이게 가지고 아, 그나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그래도 효율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동에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효율이 그림자에 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2017년 서울시 환경상 대상을 받은 공릉 동부 아파트입니다. 이게 전국 최초로 전 세대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했다 해가지고 화제가 됐고 그 TBS에서도 이게 뭐 소개를 했던 그 아파트입니다. 이게 지금 뭐 유명하죠. H 모 씨가 하는 그 거기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 업체는 그런 안 하겠습니다. H 모 씨라고 그러지만 전혀 뭐 떠오르는 얼굴 뭐 이름이 없습니다만은 간혹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예.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보시겠지만 옆동이 해가지고 가려지겠죠. 남양이라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옆동이 해가지고 가려지고 있죠. 지금 거의 뭐 한 11시나 12시 정도 되는 사진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받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대상 뭐 우수상 받은 아파트들이 이 지경이면은 그 일반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전기를 얻기 위한 건지 돈을 쓰기 위한 건지 좀 그렇죠. 헷갈려요. 예.